어제 저녁이었죠. 우리나라가 AIIB 인프라 이제 투자은행에 우리가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참 뉴스를 통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야기였는데 결국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과연 장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대투증권 한대훈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AIIB라고 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한번 말을 계속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알겠습니다. 사실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참 많았는데 예. 어제 저녁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소식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우리나라가 그 주요 회원국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은 현재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선언한 것은 이런 신실크로드 사업, 그 중국에서 말하는 1대1로 사업이죠. 예.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자본금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들만 해도 GDP가 전 세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인도양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는 그 약 20조 달러의 경제 규모의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현재 이 가입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약 5에서 7%의 지분 참여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약 5에서 7% 정도의 지분율을 주겠다는 의미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높은 지분율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또 올 3월 말까지 이런 데드라인을 넘겼을 경우 앞서 이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5에서 7%의 지분율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를 선언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제 참여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이런 이슈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 더 핫해지고 있는지 그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지난 2013년 10월 이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취임을 하고 동남아 순방을 하던 길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당시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을 약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이슈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현재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조금 옮겨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를 재편을 하고 또한 이 미국과 일본 중심의 그 ADB라 불리는 아시아 개발은행에 대한 이 대항마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최근에 이러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이러한 설립 목적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에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G7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호주와 일본도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은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문제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금융기구인 IMF와 월드뱅크도 이러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제해왔던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주요 우방국들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참여론이 조금씩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주변이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우방국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미국 혼자 고립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아시아
지역의 지분율은 약 75% 정도를 지금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그 6%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경우가 5.06%의 우리나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예. 6%라는 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퍼센테이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자칫 잘못하다가 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좀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방송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5에서 7%라는 이 숫자 자체는 이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정부의 그 참여를 권유하면서 나왔던 수치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그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이제 G7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기 그 전이었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인도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예. 5에서 7% 정도를 이제 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의 참여를 유도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GDP 지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5에서 7%는 현재로서는 그 예전 시진핑 주석이 말했을 때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 네.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6% 이상을 주장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아시아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예. 아시아 개발은행 그 예전에 5.06%보다는 높은 수준의 지분율을 요구할 것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건데요. 좀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조금 더 지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실 뭐 앞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서양 국가에서는 미국,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이런 금융 좀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뭐 중국 쪽에서 한번 좀 힘을 내보자,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한번 견제를 해보자 해서 이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설립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이나 아직도 좀 난제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뭐 3월 말까지 일단은 이제 회원국에 대한 이제 가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이러한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이제 가입을 받으면은 6월 말에 현재로서는 협정문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빠르면 올해 말에서 늦으면 내년 초에는 이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앞서 이 중국 정부에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해서 3월 말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에 한해서 그 창립 가입국 이제 그 권한을 주겠다는 규정을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신청국 수와 그리고 이 앞서 계속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반대해온 미국의 참여 여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배 구조와 이제 지분율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현재 약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풍부한 외화 보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 이제 1,000억 달러 정도가 이 설립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여기에 약 50%인 500억 달러를 이 자기네들에게 풍부한 외환 보유국에게서 충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영국이나 이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이 자칫 중국의 독점과 그렇게 모든 사업권에서의 그 독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좀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중국의 50%의 지분율을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GDP를 해서 그 지분율을 중국의 지분율이 약 30% 정도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따라서 이제 현재로서는 그런 지분율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이 이슈와 접목시켜서 투자적인 관점도 많이 궁금해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뭐 1대1로 얘기 참 많이 나오면서 과연 어떻게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한번 짧게나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설립이 되면서 이 거대한 아시아 시장에 이제 인프라 건설 붐이 일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뭐 도로, 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 관련 업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또 중국 정부의 이런 승수 효과에 따라서 철강, 화학, 또 화학 정유 같은 그 우리나라에 이제 전통적으로 강했던 업종들이죠. 이런 그 업종들에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국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산업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했다고 현재로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예. 주에 또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다음 주에 이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예. 이제 앞서 아시겠지만 지난 4, 4분기 우리나라 GDP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수출입 데이터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아니지만 이제 4월 7일과 4월 8일에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알코올을 시작한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되는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지난 3분기부터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주요 이제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실적도 현재로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이슈들까지 살펴봤는데요. 뭐 다음 주 되면 저희도 그렇고 연구님도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한대현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